많은 사람들 있죠. 최순실 딸 정유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잖아요. 이 학위를 따올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공부가 더 하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더 높이고 그곳에서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기업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뽑아서 가르쳐서 쓰겠다예요. 근데 남자분들은요, 군대를 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병역 PT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병역 기내라든지, 여러분 너무 전공 과목만 듣지 마시고 교양 과목도 좀 들으세요. 공부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요즘 취업을 하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때도 쉽진 않았지만 지금 같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선임 중에요, 롯데호텔 인사과에 계신 분이 계세요. 가서 상담을 한 거죠. 스타벅스 가서 제가 이제 차 사드리면서. 근데 이 책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책, 취업 면접 비법이라고, 취업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곳에 다 적혀 있네요. 이 책은 5번이고 10번이고 꼭 읽어라. 안녕하세요, 김현선입니다. 오늘은 유학준비, 대학원 진학, 취업 이야기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학부는 컴퓨터공학과 나왔고요. 석사도 컴퓨터공학과 마쳤습니다.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로봇에 들어가는 컴퓨터 비전 쪽 전공했고요. 미국으로 박사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집에 일이 생겨서 접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모 전자에 취업을 하고 지금 한 2년 정도 돼서 이제 주임 연구원 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다양하게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대학원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유학 준비도 하고, 취업 준비도 짧지만 취업 준비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모았던 정보들 같은 것을 여러분이랑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런 강의를 좀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학생 때 고민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정보 같은 것도 많이 모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선배들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때 도움을 청할 때마다 선배들 그리고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20살 때 알았으면 어땠을까, 군대 가기 전에 알았으면 어땠을까, 혹은 내가 고등학생 때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혹시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열게 됐고요. 제가 모은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결정하실 때, 진로를 결정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유학을 갔다 온 건 아닌데 유학 준비를 하면서 거의 1년 정도는 정말 열심히 그 정보를 수집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실제로 유학 가 계신 선배들한테도 이 검증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정확한 정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았던 정보들도 다 교수님 찾아다니고 유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설명도 듣고 학원도 다녔었거든요.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꽤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승천님, 어떤 목표를 가진 사람이 대학원 유학을 가면 좋을까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요즘 대학원을 그냥 취업이 안 돼서 가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학원 쪽으로 가서 학문 쪽으로 계속 가겠다, 혹은 대학원을 가서 취업을 하겠다, 그쪽이 있는데, 대학원에서 학문 쪽으로 하겠다도 국내에서 석사 박사를 하겠다, 혹은 이제 외국으로 가겠다. 국내에서 석사 박사를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취업을 이제 생각하신다고 하면 되고요. 국내에서 석사 박사 마치고 뭐 교수 같은 걸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려면은 거의 스카이 정도 했을 때 좀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외의 학교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거든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그리고 좀 다른 점은, 만약에 석사만 하시겠다, 국내 석사만 하면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석사를 마치면 그만큼 내가 갈 수 있는 곳, 내 전공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곳이 좀 더 좁아지겠죠?
좁아지는 대신에 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전공에 대해서 일을 좀 계속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뽑아서 가르쳐서 쓰겠다예요. 석사도 거의 마찬가지지만요. 박사는 거의 인정을 해주고요.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채팅창이 잘 안 보여서. 제 목표는 창업인데 유학이 꼭 필요할까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서도 창업 지원을 정말 많이 해주고 유학을 간다면 외국인 신분이니 창업 경험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창업의 꿈을 가진 사람이 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유학에서 왜 필요한지 좀 설명을 듣고 그 이승천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창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른 세계 같아요. 제가 창업 쪽을 많이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유학이 왜 필요할까요? 유학 학위가 필요하신 건가요? 유학은요, 유학 가는 사람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더 나은 학문, 더 넓은 곳에 가서 내가 이 학문의 꿈을 펼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학위가 필요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돈 많은 사람들 있죠. 최순실 딸 정유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돈을 주고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학위를 따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미국 명문대 이런 것을 그냥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뭐 이제 취업을 한다든지 교수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공부가 더 하고 싶어서 외국에 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높이고 혹은 그곳에서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창업에서 유학, 학위? 글쎄요. 그건 저는 약간 물음표입니다. 요즘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학위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 명문대학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학위가 가진 무게성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좋은 학벌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요. 대학원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학위가 필요해서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학문, 연구 이런 것들이 좋은 분들이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사실 석사만 나오면 그거 가지고 취업 확률이 막 높아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자회사에 연구소에 있어요. 연구소에 있어서 연구소는 그 최하 학위가 석사부터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더 근무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좋긴 한데 글쎄요 이런 것들은 되게 제한적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석사를 마친다? 그러고는 이제 그렇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감당해야 될 그런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이 돼요. 김민희님, 유학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미국 유학 준비를 했었고요. 저는 석사 마치고 박사로 가려고 했어요. 미국에. 그래서 그러면서 좀 일단은 뭐부터 설명을 드릴까? 일단 정보 수집부터 해야겠죠? 잠시만요. 제가 예전에 미국 유학 준비하면서 저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구독하 계시면은 라이브나 뭐 녹화 영상이나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전에 했던 거 중에 미국 유학에 관련돼서 한 게 있어요. 사실 그때 다 얘기는 다 했거든요. 여기에 미국 유학 어디까지 알아봤니? 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단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그거예요. 제가 한번 좀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룰 미국 그렇죠. 처음엔 정보를 좀 수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학교에 갈 건지 이런 것들 학교에 대해서도 좀 이게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어떤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을 것인지. 김민희님 과가 어디예요? 이승천님도 과가 어딘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승천님 같은 경우에 어떤 분야로 창업을 하고 싶은지. 자, 여기서 잠깐만 좀 넘어가 볼게요. 유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제가 자료 정리를 했었고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 조명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릉 원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님인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부터 마음을 굳히고 그때부터 유학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국립대이긴 한데 약간 이제 그렇게 점수가 높은 데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런 자신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든지 이제 자기들이 공부를 잘해서 여기를 온 게 아니라고 생각. 책 내용입니다. 책 내용, 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대기업은 절대 못 가고 그냥 취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학생들이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그 방법으로 유학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학생들이 그거를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믿겠어요, 그거를? 그쵸? 그 사람들은 이제 토익 점수 같은 경우에도 발 사이즈라고 해서 그 정도 점수가 나왔다 그래요. 근데 유학을 가려면은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내가 유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요, 96년도부터 미국 명문대학원에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이 꽤 됐어요. 몇 년 전인데 거의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미국 명문대학원을 갔습니다. 미국 명문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랭킹이 있는데, 공식 랭킹이 있는데 랭킹이 50위 안에 드는 그런 학교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뭐 인텔 같은 그런 IT 회사에 취업하신 분도 있고요. 예, 이규현님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가 많아서 구독해 놓았는데 알림 받고 들어왔어요. 아,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오늘 한 분 신청하셨어요. 이거 오늘 강의를. 근데 그분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좀 모셔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승천님, 전 물리학과입니다. 창업은 VR 분야로 소프트웨어 쪽 생각하고 있고요. 전혀 과랑 관련 없어서 전과나 수능을 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 몇 살인데요? 수능을 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좀 어리신가 봐요. 근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게 되게 훌륭합니다. 소프트웨어 쪽, 역시 창업 쪽은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주류이죠. 요즘 하드웨어 쪽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이 저자본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앱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됐었죠.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배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코딩 교육 쪽을 좀 계속 할까 좀 생각 중이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정기 강의 때는요, 마인크래프트로 배우는 코딩이라고 해서 이거는 전공자를 위한 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마인크래프트 요즘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게임을 가지고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이런 게임이에요. 그 스크래치라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전공자이면서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혹은 조카한테, 아직은 좀 이제 여러분 나이 안 맞겠지만 자제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싶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창의력, 뭐 꼭 아이가 아니라 본인이 이런 창의력을 연습하고 싶다. 요즘 대세인 코딩 교육을 좀 경험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 아카데미에서 수요일 날,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밤 10시에 진행을 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유학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할게요. 20살입니다. 창업 기회도 학벌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요. 아, 20살이, 야, 20살부터 벌써부터 이렇게 창업이라든지 이런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게, 아, 정말 생각이 깊네요.
요즘 젊은이 같지 않네요. 저도 20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0살 때는 농구에 미쳐가지고 농구만 하다가 맨날 농구만 하다가 에, 좀 그랬어요. 공부도 좀 하긴 했는데 되게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B제로, B 플러스 이렇게 받아서 나중에 재수강도 못하고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버블티님, 저는 이번에 화장품 원료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근데 원래 원하는 분야는 제약회사라서 계속 이직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화장품 원료 회사에서의 경험이 제약회사에 입사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지 고민되네요. 화장품 원료 회사에서 제약회사야. 아, 화학 쪽이신가 봐요. 그쵸? 화학 쪽 계신 분들이 화학공학과 이런 분들이 화장품 회사라든지 이런 제약회사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던데. 글쎄요. 저는 이제 전자 쪽, 네, LG전자 다니고 있습니다. LG전자 다니고 있고요. 그쪽 전 IT 쪽에 계속 나와서 그쪽 회사에서 어떤 경력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 요거 하나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직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 혹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취업 면접 비법 요 책인데요. 화질이 너무 안 좋네요. 네이버 가서 한번 보죠. 왜 이렇게 나오지? 요 책입니다. 이 저자랑 저가 무슨 왜 M으로 나오네요?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취업 제가 군대 선임 중에요. 롯데호텔 인사과에 계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쪽 가서 축가도 불러드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미국 유학 준비하다가 정말 급하게 집안일 때문에 전환을 해가지고 한 달 준비했나? 아니요,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한 몇 주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9월쯤에 결심을 하고 9월에 바로 면서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됐어요. 근데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정보 수집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미국 유학 준비할 때도 교수님들도 좀 찾아다니고 미국에 가 계신 그런 선배님들도 메일 같은 것도 보내면서 했었는데 이때 군대 선임인 롯데호텔 인사과 형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한 거죠. 스타벅스 가서 제가 이제 차 사드리면서 했는데 이 책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책 취업 면접 비법이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요. 취업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 롯데호텔 인사과에 계신 분이 봤을 때 그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곳에 다 적혀 있대요. 그래서 이 책은 5번이고 10번이고 꼭 읽어라. 그래서 제가 한 5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에 필요한 팁 같은 것도 있고요. 자기소개서 쓸 때 잘 쓰는 법, 그리고 이제 지금 버블티님 같이 이직을 할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버블티님 같은 경우엔 이 책을 꼭 보실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내용 중에 뭘까요? 만약 이직을 결심했으면 일을 더 열심히 해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새로 취업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취업에 대한 물론 버블티님도 취업에 성공을 하셨지만 그런 노하우들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후배들 취업 준비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꼭 보라 그래요. 항상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유학을 준비할 때는 보통 이런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해요. 준비할 게 되게 많죠. 영어 시험도 토플, GRE 준비해야 되고 쫙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선택을 하려면 어떤 학교에 갈 수 있는지 그걸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트업 그리고 뭐 연구 계획서 내가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 건지 이런 거 다 영어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추천서도 교수님 세 분한테 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꼭 필수는 아니지만 교수님 컨택도 하면은 더 좋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반 정도 준비를 하다가 그만을 뒀어요. 그래서 토플 강남 해커스 좀 다녔었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쭉쭉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신 거 제가 물어봐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많죠? 할게. 그래서 이때 도움을 주는 데가 이제 유학원이라는 데입니다. 유학원에 돈이 충분히 있으면 쓰면 좋죠. 유학원에서 그때 제가 유학원에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 학교 하나당 20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학교를 리스트업하고 뭐 이런 것들 조금씩 도와주고 하는데 두 학교 해서 40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돈이 이제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험들 있죠. 시험들 같은 경우엔 그냥 학원을 가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못하는 사람이든 잘하는 사람들이라도 영어를 잘 듣고 잘 쓰는 사람이라도 이 토플이나 GRE 같은 경우에 이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함정 문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런 것들 좀 배워올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 같은 경우에 전공, 영어, 운 3분의 1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강릉 원주의 조명석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풀브라이트 장학금 설명회도 갔었거든요. 거기 굉장히 유명한 장학금 재단인데 거기서도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대신 이제 이 토플만 빼고 토플은 기본 점수만 높으면 된다. 그래서 전공 이런 연구 실력도 높고 영어를 잘해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운도 굉장히 큽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쪽에 자리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거고요. 내가 좀 영어 점수도 좀 떨어지고 실력도 좀 떨어져도 그쪽에 자리가 있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정보를 수집을 했었어요. 리스트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홈페이지 하나씩 다 찾아가면서 US 뉴스라는 학교 랭킹을 볼 수 있는 데인데 그래도 비교적 괜찮습니다. 다른 데보다는요. 여기에서 랭킹 50위 정도까지 해가지고 사실 그 50이라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 50위 안에 있는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학교인 건 맞죠. 그리고 토플, 강남 헬스커스 가서 뭐 스터디도 하고 그러면서 좀 정보를 수집을 했고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GPA라든지 GRE, SOP 이런 것도 다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유학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저렇게 질문 주시고요. 오늘은 유학 준비, 대학원 진학,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나왔고요. 석사도 컴퓨터공학과 나왔습니다. 유학 준비했었고요. 미국으로 가려고 했었고 집안 일이 생겨서 취업을 했는데 취업은 전자공학과 쪽 그쪽 일을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쪽도 하고 있고요. 거의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채를 준비하기엔 나이가 꽤 있고 졸업 후 공백기를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 화장품 원료 회사를 다니기로 결정한 게 큽니다. 제가 선택을 잘한 건지 확인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취업을 하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후배들 준비하는 거 보니까요. 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냥 쓰는 족족 다 떨어지고. 저희 때도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같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선배들은 저희보다 더 나았었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도 이제 이렇게 취업 공채에 합격하신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글쎄요. 그 관련 선배들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전공 이 학과 같은 선배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동기들, 입사 동기들 중에서도 많이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연구소로 간 사람도 있고 삼성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들 퇴사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신입사원도 1년도 못 돼서 퇴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버블티님은? 저희 입사 동기들도 보면 나이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20대 아니신가요? 버블티님은? 이승천님은 이제 20살이고요. 아직 앞길이 아주 창창하신 분입니다. 20살 때 저는 저런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은데. 20살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여자고 이번에 26살이 됩니다. 아예 젊으시네 아직. 26살이면은.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은 뭐 26, 27 그렇게 되는데 26이면은 졸업하시고 아직 20대인데 뭐. 예. 제가 취업했을 때 이제 뭐 남자들이긴 하지만 저보다 2살 위인 형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 살에 취업? 석사 마치고 저는 안 쉬고 쭉 갔었거든요. 음, 스물여섯에 졸업했나? 27, 26, 28, 29, 지금 29이고 28, 27살에 취업했네요. 27살에 취업했고 그때 저보다 2살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형들은 29, 30에 취업을 한 거죠. 처음으로. 물론 석사 마치고 온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뭐 31, 뭐 그런 분도 있었고 20대 중반이면 네 아직 뭐 창창한데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취업 이직 준비할 때 절대 티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아시고 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직 준비를 할 때 일을 더 열심히 하라 그래요. 더 티 안 나게. 음, 그렇다고 합니다. 버블티님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실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다양한 대학생들 진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회사 지원하실 때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신 후에 전자계열로 가시게 된 건가요? 사실 제가 원해서 이 전자 쪽으로 온 건 아닙니다. 저는 컴퓨터 학사도 컴퓨터공학, 석사도 컴퓨터공학, 거의 뭐 알고리즘이랑 이런 소프트웨어밖에 안 해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드웨어 쪽, 전자 쪽. 이규현님 혹시 전자 쪽인가? 그거 알고 계시나? 그런 이제 RTL 설계나 뭐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와서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석사를 마쳤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국내에서 특히 대기업들은 그 사람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내 전공을 뭐 살리겠다 그런 것들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면접을 봤던 제가 여러 군데 봤었는데 면접을 봤던 엔질전자는 정말 못 봤어요. 면접을. 그리고 다른 데 있었는데
거긴 어디였냐면은 어디죠? 저희 넥스원이었나? 네, 군수 쪽 하는 데 있었어요. 거기는 정말 잘 봤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완벽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떨어졌고요. 여기는 붙었어요. 여긴 정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취업도 그렇고 유학도 그렇고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회사의 일원이 돼서 사람들을 뽑을 때 또 보니까요. 우리 파티에서 이 사람 뽑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쪽으로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막 가기도 하고요. 이 사람 뽑지도 않은 사람, 우리 이거 받을 생각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그렇고 그 한 코앞에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후에 컴퓨터 쪽으로 가고 싶었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드웨어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전자계열 쪽으로. 근데 지금 뭐 만족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쪽을 하다 보면 좀 비현실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하면 컴퓨터만 있으면 되거든요. 컴퓨터랑 저희 컴퓨터 비전이니까 카메라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다 구현하면 돼요. 그런데요. 이게 상품으로 만들어지겠다. 양산이 들어간다 하면은 또 말이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제약 사항이 많아요. 하드웨어로 만들 때. 그래서 예, 지금은 어쨌든 컴퓨터 비전 쪽 하드웨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공을 살려서 가고 있는데 너무나 이제 제약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음 뭐라고 할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좀 더 현실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 갔던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좀 잘 됐습니다. 딥러닝, 머신러닝 윈터스쿨이라는 걸 학교에서 한다고 광장에 올라왔는데 과거 글들을 보니까 사랑님이 쓰신 글도 있어서 이거 방학 때 하기 괜찮나요? 김진우님. 사실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 교수님이 이거 해보자 해가지고 정보처리학회랑 같이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딥러닝, 머신러닝 이쪽에 그리고 컴퓨터 비전을 요즘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교수님이랑 처음 시작했던 그런 모임인데 좀 빡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배운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단 여러분이 조별 과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를 좀 짜가지고 일단 학습 기간 동안은 좀 배워요. 딥러닝의 기본 같은 거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가르쳐 줄 거예요. 한 5주 정도 토요일마다. 그런 다음에 학생들끼리 이렇게 팀을 이뤄서 계속 하는 건데요. 이게 그 생존율이라고 할까요? 이게 끝까지 수료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할 마음이 있다 하면은 그리고 그런 팀원들을 만났다. 그렇다고 하면 얻어갈 것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연구실에 하는 거니까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런 점에선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정말 본인 하기 나름이다.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학습 주간 동안 제가 한번 갈 수도 있어요. 한번 가가지고 하루 정도 특강으로 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자꾸 오라 그러는데 시간이 이렇게 잘 나질 않아가지고 저도 쉬지 않고 전자전기 컴퓨터공학 석사까지 이수한 후에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전자전기 컴퓨터공학? 전자과 학사를 나오고 컴퓨터공학 석사를 나오신 건가요? 컴퓨터공학 석사 나오시면 이게 세부 전공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네요. 네, 저도 한 번도 안 줬거든요. 군대도 딱 맞춰서 가고 딱 맞춰서 복학하고 그다음에 한 번도 안 쉬고 그리고 뭐 교수님이랑 하다가 학부 인턴 하다가 연구실도 바로 들어가고 조기 졸업 준비했었는데 조기 졸업은 잘 안 됐었어요. 그걸 딱 맞춰서 미국 유학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제 취업 준비를 딱 해서 딱 운 좋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쉼 없이 그냥 쭉 갔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왔는데 좀 힘든 것도 좀 있습니다. 쉬는 시간도 좀
여행도 좀 많이 가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규현 님도. 석사 마치고 취업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석사 마치고 취업을 하면 아무래도 학사보다는 본인 전공을 살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요. 그렇다고 석사를 마쳤다고 내가 그 전공을 하겠다? 그건 또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석사 때 배웠던 거, 연구했던 거, 프로젝트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우습거든요. 논문 썼던 거 그런 것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 취업을 할 때는 그때는 프로젝트 많이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박사 정도는 해야지 이제 조금 인정을 해주는데 박사를 하고 왔는데도 이제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엔 석사 마치고 오면 그 연차는 인정을 해주죠.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입사했을 때 2년 인정을 해줘서 올해까지 2년 또 근무를 하고 내년에 이제 대리 주임 연구원 진급을 합니다. 네, 오늘은 유학준비 대학원 취업 이렇게 다양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채널은 킴아카데미.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런 강의들을 오프라인으로 제가 좀 했었어요. 이런 뭐 파이썬은 아니다. 프레지라든지 구글 라이팅이라는 거는 오프라인으로 했었었고요. 근데 제가 취업을 하면서 서울 쪽으로 오면서 학교에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데 이런 강의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하고 싶은데 그런 이제 기회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를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채널이요. 구독하기 누르시면요 녹화 영상 같은 거 받아보실 수 있고 오늘 어떤 분 오신 것처럼 라이브 영상 하는 거 알림 받고 오실 수도 있고요. 통기타 같은 것도 할 거고요. 앞으로 코딩 게임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다양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학사 때는 하드웨어 연구실에 있다가 컴퓨터 공학 인베디드 센싱 했어요. 아, 인베디드 쪽 하셨구나. 음, 그래요. 전자회사는 선호하는 사람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 저희 쪽은 이제 RTL 설계 쪽을 하고 있는데 이 RTL 설계를 제대로 하고 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작가인데 이런 대학원 졸업하고 온 학생들도 보면은 다 알고리즘하고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한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오면은 이제 다 다시 배우는 거죠. 처음부터. 박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하드웨어 RTL 설계라든지 하드웨어 쪽에 강점이 있으면서 이런 소프트웨어 쪽 능력도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전자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닐까. 예, 적어도 저희 주위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하드웨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참 궁금한 게 제가 저 광장에다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계속 올리는데 오늘 올린 거 처음으로 굉장히 많은 실어를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아니고요. 비교적 많은 실어를 받네요. 제가 너무 글을 자주 올리나?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강의, 뭐랄까요? 예고? 예고글? 공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요.
여러분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온오프믹스라고요. 요즘 강연 이런 것들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온오프믹스 같은 경우엔 이 강사가 이 강의를 열어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이 강의를 보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이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에서 모아가지고 온라인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온오프믹스에서도 계속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어떤 걸 할지.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이거 할 거예요. 마인크래프트로 배우는 코딩. 마인크래프트 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고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꼭 컴공 이런 IT 계열이 아니더라도 코딩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조카들, 우리 동생들한테 이런 대세인 코딩 교육을 좀 가르쳐줘 보고 싶다라는 거.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녹화 영상도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셔가지고 이거 편집해서 녹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새로 오신 분들 계속 있으니까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제가 줄줄 얘기하는 강의 형식이 아니라요. 유학 준비, 대학원 진학,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것들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까지 대답해 드리는 이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나왔고 석사도 마쳤고요. 그런 다음에 유학 준비도 했었고 지금 취업을 했습니다. 군대 남자분들은요. 군대를 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군대에서 분명히 배울 점이라든지 얻을 것도 많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좀 아깝긴 합니다. 거기에서 배우는 것만큼 밖에서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연구소 같은 경우엔 학벌들이 좀 높잖아요. 좋은 학교에 그리고 석사, 박사 다 마치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되게 많아요. 한 반 정도? 대부분 이렇게 병역 기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병역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보면 굳이 좀 갔다 와야 되나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2년 동안 저는 12사단을 갔다 왔어요. 강원도 인제 원통.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인제 원통입니다. 12사단 최전방 부대죠. 그런데 그것도 또 스토리를 말하자면 또 길어요. 제가 21살 때 호기롭게 나는 최전방 부대를 가서 빡세게 하고 이제 여기서 뭔가를 얻어오겠다. 그리고 갔던 거죠. 이제 배기보충대를 갔어요. 지금 배기보충대가 없죠. 갔는데 어제는 해서 12사단이 걸린 거예요. 12사단 신교대로 가게 됐어요. 12사단은 저 동쪽 최전방이에요. GP, GOP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됐다. 내가 여기서 아주 빡세게 굴러야겠다. 했는데 신교대에 갔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면접을 보더라고요. 저는 여기 지금 군대 안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아까 20살이었던 분도 계시고 그쵸? 이승천님도 20살이고 그런데 제 선택권이 있어서 이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고 저가 그때 특별히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신교대 조교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군악대 그리고 인사과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신교대 조교는 거기 교관께서 추천해줘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때 신교대를 갔으면 교관을 했으면 정말 지금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무튼 그리고 군악대를 제일 가고 싶었어요 사실. 군악대 제가 기타를 치는데 군악대 가서 좀 많이 실력도 늘고 하고 싶다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본 게 인사과 부관부라고 해서요. 사단 부관부
병사들 전역시키고 휴가 보내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거길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부관부가 가장 힘이 세거든요. 왜냐면 부관부는 병사를 뽑으면 되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2사단 최전방부대 GPGOP도 있는 빡세게 굴러야겠다 해서 간 그곳에서 행정병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몸은 편했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요. 몸이 편하면 사람들이 많이 굴리고 그러잖아요. 그 갈구고 막. 그래서 그런 게 힘들어서 거기에서 또 배운 점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밖에서 사회생활 병역 특례 같은 거 하면서 경력도 한 3년 정도 쌓고 그런 것에서도 이제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은 그런 길도 있으니까요. 예, 좀 알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전공 과목만 듣지 마시고 저 뭐냐 교양 과목도 좀 들으세요. 교양. 그런 일주일에 교양 과목 한 과목이 여러분 삶의 질을 높입니다. 예를 들면 어, 댄스 스포츠 이런 거 있죠. 댄스 스포츠나 아니면 제가 들었던 거 댄스 스포츠, 볼링, 그리고 호신술. 그리고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조병욱 교수님의 교양가창, 합창. 교양가창 합창을 하게 되면 그 기말 발표회가 있어서요. 여러분 곡을 연습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성취감이 높고요. 그 시간, 그 수업을 들을 때 일주일의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예,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노래를 하면서 그런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너무 공부만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건 그랬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 바로 그 첫 학기에 제가 했던 거는 공부밖에 없었어요. 학교, 집, 독서실, 대학 독서실 고3도 아닌데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됐나?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사실 학점 잘 받는 거는 뭐랄까요? 이 실력이 너무 공부를 잘한다고 공부를 잘하면 점수를 잘 받죠. 물론. 그런데 이제 점수가 목적이면요, 여러분. 그 요령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요령. 정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학점만 받고 끝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은 취업하려면 스펙도 쌓아야 되지. 그리고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밴드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밴드 제가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밴드를 대학교 4학년 때 시작을 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리고 석사 생활하면서 그때 석사 했을 때 제가 지금 기업에 취업해서 다니는 것보다 더 일도 많고 시간이 없었어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밤 늦게까지 당연히 출근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오히려 주말 쉬고 그러니까 더 좋아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서도 밴드 어쿠스틱 밴드 만들어 가지고 카페 공연도 하고 길거리 공연도 하고 그런 게 가장 기억이 많이 남아요. 기억도 많이 남고 그런 거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밴드를 하고 이런 것들 시간을 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양 과목 중에서 이렇게 한 개씩 한 학기 한 개씩 들으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공부는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만 하면 너무 후회되지 않을까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게 좀 아쉬워요. 너무 즐거웠는데 너무 짧았어요. 한 2년 했거든요. 좀 더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더 많은 추억이 남고 그랬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밴드도 있고요. 제가 열린 강습소라는 걸 했었어요. 학교에서요.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이 학생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열린 강습소에서 계속 하던 뭐 프레지 강의, 구글 라이팅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근데 거의 졸업할 때쯤 다 돼서 그걸 시작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거의 졸업쯤 해서였기 때문에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지금 이렇게 킴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 놀러와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유학준비, 대학원 진학, 취업 이야기, 대학생의 진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 주시고요. 광장에 글 올리면요,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광장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광장글 제가 여러 번 광고글을 올리니까 알겠는 게 좋아요가 많으면 사람들이 읽어요. 그리고 댓글이 하나라도 달려 있으면 이거 읽더라고요. 이 글을 같은 주제를 올려도 좋아요가 별로 없고 댓글이 별로 없으면 안 보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유튜브의 세상 잘 모르시죠? 유튜버들의 세상. 유튜브도 상당히 재밌으면 약간 게임 같아요. 그래서 1인 미디어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올 것인지, 사람들을 끌어오려면 어떤 썸네일을 만들고 어떤 전략으로, 예를 들면은 앞에 재밌는 거를 넣어가지고 편집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붙잡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내 다른 컨텐츠랑 또 연결을 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전략들이 또 다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게임에 보면 길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게임하고, 여기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크루라고 하나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또 상부상조하고 웃기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이제 노력한 만큼 봐주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이런 게 뭐냐면, 구독자가 많고 혹은 이제 이 영상의 조회수가 많고 혹은 좋아요가 많고 댓글이 달리고 이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볼 확률이 더 높아져요. 네.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강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가르치는 것을 사실 최종적으로는 업으로 삼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으며 하면서 살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는데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좀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놀러 주시고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주 놀러 주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은요, 코딩 게임을 할 거예요. 코딩 게임. 이런 게임을 할 거예요.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하는 게임이에요. 자, 양털 깎기 시간이에요. 두 마리 양에게서 양털을 채집하려면 털 깎기 명령을 사용하세요. 앞으로 두 번 가서, 하나, 두 번 가서 털을 깎겠다. 이렇게 실행. 털 깎았습니다. 깎았잖아. 털 깎기 했는데? 무튼 앞으로 한 번 더 가야 되나? 털 깎았어. 뭔가 버그가 있나 봐요. 아무튼 이런 게임이에요. 이런 이제 블럭을 조합하는 형식이 MIT의 스크래치라는 또 언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이 마인크래프트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코드 ORG.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뭐랄까요, 플레이를 해보고
실제 코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려 그래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지금 채팅창 좀 올려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 이게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수요일 10시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 주시고요. 질문 크게 없으면 10시 반쯤에 끝날까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0시 25분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도 오늘 원래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한 분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몇 분 오셔가지고 얘기를 재밌게 했네요. 10시 25분까지 질문 없으시면 그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준비할 때는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장학금, 정보 수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SOP, 총정리 뭐 이런 거 있죠. 쭉 정리해가지고 장학금 같은 것도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꽤 있습니다. 이 풀브라이트도 가장 유명한 거고요. 국내에서 주는 것도 있고요. 기업들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기회를 찾으면 길이 열립니다. 돈이 없다고 못 간다? 그거는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박사 유학 같은 경우엔 보통 장학금 받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석사 유학 같은 경우엔 자비를 좀 많이 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대학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볼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토플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관련 있는 학교, 저 뭐죠? 연구실에 있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GR이 필요한지, 토플 미니멈 점수는 몇 점인지. 그래서 토플은 보통 한 100점 정도 되면 거의 다 통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낮은데 아니면 없는 데도 있고요. 2014년도에 제가 준비를 했었네요. 이렇게 제가 하나씩 다 준비를 했었어요. 이런 작업들이 할 시간이 없다 혹은 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유학원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유학원 통해서 한 두 학교에 한 400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면 좋죠. 시간도 절약되고 에너지도 절약되고. 이런 것들 준비를 했었고요. 방송 25분까지 할게요. 오늘 녹화한 영상은 내일이나 모레쯤 같은 지금 킴 아카데미 채널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부터 보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네, 녹화 영상 보시면 앞에서부터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되감기 기능을 디포트로 제공하는데요. 꺼놨어요. 지금 이 방송하기 위해서 새로 컴퓨터를 샀거든요. 굉장히 충분한 사양의 컴퓨터를 샀는데요. 인터넷이 지금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인터넷이 느려서 지금 제 성능을 못 내고 있습니다. 문과 쪽은 유학 자체가 엄청 망설여지는데 부럽네요. 문과 쪽은 사실 무슨 뭐든 다 망설여지지 않나요? 취업도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죠. 장학금에서 국비장학금이 있어요. 국비장학금.
네, 여기서 주는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뭐 많은 사람을 주진 않지만 아마 문과를 더 많이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14년도 걸 보면 음, 문과를 뭐 더 많이 준 건 아니지만 비교적 공대는 거의 없어요. 공대 쪽. 공대 쪽을 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풀브라이트였나? 공학 계열 쪽은 지원이 많이 문과 쪽을 더 지원해주는 장학금도 있더라고요. 국비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뭐 국사 시험도 봐야 돼요.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좋은 작업 받고 가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다양한 강좌를 할 거니까요. 이렇게 수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 알림 잘 보시고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알림 가신다는 거. 오늘 유학 준비, 대학원 진학, 취업 이야기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코딩으로 배우는 아니죠. 마인크래프트로 배우는 코딩 강의 있으니까요. 온오프 믹스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